네, 어서 들어오세요. 비디오하고 오디오는 꺼두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일개 선형미분 방정식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RLC 회로에 대한 겁니다. 전기 회로. 우선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5.4를 한번 볼까요? 네. 그림 5.2와 같은 RL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L도 R도 1이고 I는 시간 t가 0일 때 초기 전류는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ET, 인가 전압입니다. 전압은 100 코사인 120 파이 t라는 함수로 시간 t에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림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생긴 전기 회로를 지금 회로가 이렇게 하나 있죠. 폐회로. 폐회로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단순 회로라고 합니다. 단순 회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런데 회로가 이렇게 복합 회로로 또 옆에 또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제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는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정도 회로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 회로. 자, 여기 폐회로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지금 R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죠. 이렇게 생긴 것은 저항기입니다. 저항기. 저항기는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것은 저항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일 감아 놓은 것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이것은 유도기입니다. 유도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해 놓은 것은 전압이에요. 이 전체 회로 전체에 걸려 있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유도기는 이렇게 전선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유도기고요. 전압은 여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물결 무늬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막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는 플러스, 작은 막대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막대로. 이렇게 표현됐다면 여기 긴 쪽이 플러스고요. 작은 쪽이 마이너스고요. 전류는 이렇게 그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시를 해준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고 이 그림처럼 표시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그림상에 없는데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나 설정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흐른다라고 조건을 주었을 때에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재부팅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EL 사이트에서 참여하시면 제가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 퍼센테이지 이상 참여한 사람들은 출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어 이 들어오시다가 뭐가 잘못되었을 때 예 나갔다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R과 L밖에 없어요. 예 저항기하고 유도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이 전기 회로를 RL 전기 회로라고 부릅니다. 예. 뒤에서 배울 텐데 콘덴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제 2개 미분방 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개 미분방 정식, 2개 선형 미분방 정식 다룰 때 그 모델링으로 인제 콘덴서가 있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콘덴서가 있다면 콘덴서는 이렇게 길이가 같은 막대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같은 막대로 표기하면 콘덴서, 길이를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면은 이건 전압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콘덴서는 이렇게 막대로 평행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하나를 휘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은 콘덴서입니다. 예. 거기에 걸려 있는 캐패시턴스는 C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단순 전기 회로에 대해서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미분방 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RL 전기 회로가 있지요. R과 L 가지고 표현된 전기 회로입니다. 그때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하고 전류 법칙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전류 법칙하는 것은 이제 단순 회로에는 뭐 사용할 일이 없고요. 어 연립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전류 법칙까지는 뭐 필요는 없겠어요. 해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폐회로가 있죠. 지금 이 그림상에 이 RL 회로가 있습니다. 거기 이 회로 전체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있어요. 이 T라고 썼지요. 시간 T에서의 전압을. 자, 그럴 때 이것을 인제 인가 전압이다라고 합니다. 이 폐회로 전체에 걸린 전압이에요. 그래서 폐회로 전체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이 인가 전압이 여기 부하 전압들이 있어요. 저항기가 있고 유도기가 있지요. 그리고 콘덴서가 있다면 콘덴서에 있는 것까지 합하셔야 돼요. 이 회로에 걸린 전압 말고 나머지 전체입니다. 여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합하고요.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다 합하셔야 되고요. 예. 그럴 때 이 부하 전압의 합과 같아야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 생기는 그 전압 강하, 이 부하 전압 전체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 합과 이 인가 전압이 같다. 이것이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ET에 걸려 있는 것하고 R에 걸린 것과 L에 걸린 것을 더한 것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저항기에 걸린 부하 전압을 VR이라고 쓸게요. 여기 유도기에 걸려 있는 부하 전압은 VL이라고 쓸게요. 자, 그럴 때 VR과 VL을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법칙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전류, 여기 I라고 쓴 거 전류입니다. 전류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항기에 걸리는 것은 전류에 비례합니다. 자, 그럴 때 그 비례상수를 R이라고 쓸 텐데요. 그때 이 만들어지는 비례상수가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얼마다라고 주면 돼요. 문제에서는 R이 1이다라고 문제를 주었지요.
예, R이 1이다, 2다, 얼마다 이렇게 수를 줄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유도기, 예, 인덕터라고 하는데요. 유도기에 걸려 있는 전압 강하 VL, VL은 전류의 도함수에 비례해요. dT분의 di에 비례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전류의 도함수에 비례한다. 예, 이렇게. 그때 그 비례상수를 L이라고 쓰고요. 예,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예, 인덕턴스. 예, 유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L이라고 써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콘덴서는 없어요. 그런데 콘덴서가 있다면, 예, 이렇게 콘덴서를 하나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있다면 이 콘덴서에 걸리는, 예, 전압 강하, 예, 요것을, 예, V, 예, 뭐 Q 이렇게 쓸게요. 그렇다면 그 값은, 예, C분의 1이라는 이 C의 역수, 예, C는 캐패시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캐패시턴스의 역수에 비례해요. C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C분의 1Q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종합하면, 예,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은 RI로 계산하고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L dT분의 di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콘덴서가 있다면 요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C분의 1 Q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때 여기 Q라는 것은 전하라고 불러요. 전하. 예, 전류가 쌓여서 생긴 그 양이에요. 예, 전류가 축적된 겁니다. 예, 해서 여기 콘덴서라는 것은 이제 축전기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축전기. 예, 해서 축전기에 쌓여 있는, 예, 전류의 양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전하라고 부릅니다. 예, 해서 Q하고 전류 I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예, 전류를 적분한 것이 Q예요. 그러니까 Q를 미분한 것이 전류예요. 그래서 I는 dT분의 dQ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만 얘기하면, 예, ET는 VR 플러스 VL이다. 이렇게. 예, 만약에, 예, Q에 관한 것이 있다면, 예, 그걸 또 더해주면 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또 할게요. 나올 때.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VR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RI, VL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예, L dT분의 DI. 이렇게. 자, 그러면 i에 대해서 1궤도 함수가 있고 i가 있고 그리고 어떤 t의 함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i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 전류라는 함수에 대해서, 예, 이것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있죠. 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1개 선형 미방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링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전기회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기회로 이렇게 지금은, 예, RL 전기회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예, RLC 전기회로까지 이 회로에 대해서 요 정도, 뭐 더 복잡한 건 안 하니까, 예,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예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을 가지고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듯이 표준형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바로 y는 하고 해를 이렇게 기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계산해야 되는 적분이 그 바깥쪽에 이제 그 간단한 적분을 계산하고 또 그걸 가지고 g하고 곱해서 큰 적분을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적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모양의 적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워서 바로 적분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우선 이런 적분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적분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사실은 적분을 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적분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모양이냐 하면 결과만 줄게요.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것을 결론으로 공식으로 갖고 와서 써도 됩니다. 자, 해서 첫 번째는 인티그럴 E의 AT승 코사인 BT DT 이런 적분이에요.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 있는 인티그럴 E의 AT승 사인 BT DT 이런 적분입니다. 이 두 가지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수함수하고 코사인을 곱한 것의 적분 또는 지수함수와 사인을 곱한 것의 적분 이런 형태지요. 이 형태는 역시 부분적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굳이 뭐 이 공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 두면 적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절감할 수 있겠죠. 해서 기억해 두면 좋고요. 어쨌든 푸는 방법은 부분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E의 AT승 코사인 BT를 적분할 때나 아래쪽에 있는 E의 AT승 사인 BT를 적분할 때나 놓을 때는 U'을 E의 AT승 하고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삼각함수를 B라고 두고 계산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만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서 코사인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이렇게 설정하고 계산하면 뒤쪽에 적분하는 부분이 사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인을 적분할 때 역시 이렇게 설정하고 적분하면 뒤에 적분할 부분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바뀐 형태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처음에 설정했던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U'은 지수함수로 B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이렇게 놓으셔야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설정과 거꾸로 바꿔서 설정을 하시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적분 연습도 되고 적분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결과를 얘기해 줄게요. 자, 해서 E의 AT승 코사인 BT를 적분한 것은 결과가 여기 지수함수의 요 개수가 A고 코사인의 개수는 B지요. 그럴 때 분모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E의 AT승 똑같이 그냥 갖다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수함수에 있는 A 그리고 삼각함수에 있는 B 이 순서대로 A, B가 만들어지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코사인은 코사인이 먼저 나오고요. 뒤에 거는 사인으로 바꿔서 나오고요. BT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삼각함수 안에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코사인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다라는 거. 그 다음 사인일 때는 똑같아요. 여기 A, B를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하고 만드시면 되고 지수함수 E의 AT승 똑같이 쓰고요. 사인 적분일 때는 사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코사인이 나오고 여기 A, B는 순서대로 지수함수에 있는 A, 삼각함수에 있는 B 그리고 사인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공식입니다. 해서 인티그럴 E의 AT승 코사인 BT DT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E의 AT승 곱하기 A 코사인 BT 플러스 B 사인 BT 이렇게 되고요. 적분상수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일 때는 C하고 쓰지만 미방을 풀 때 그 우리가 일개 선형 미방에서는 플러스 C라는 것이 한 번 다 정리돼 갖고 나왔으니까 중간 과정에서의 적분을 계산할 때 나오는 적분상수는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값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티그럴 E의 AT승 사인 BT DT는 똑같은 모양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E의 AT승 곱하기 A 사인 BT, 부호 마이너스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코사인 BT, 이런 모양으로 유사하지요. 해서 이 두 적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공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건 뒤에서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하지만 뒤에서 라플라스 변환 배울 때에도 이런 형태의 적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두셔야 돼요. 해서 기억을 못하면 그냥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억해 두면 그냥 빨리 결과만 쓰면 된다라는 거. 시험 때에도 이 과정을 뭐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분 과정은. 적분해야 되는 부분은 결론만 쓰시면 돼요. 근데 틀리면 안 되겠죠. 맞는 결론을 썼으면 그 적분 과정의 뭐 중간 과정은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적분 과정은 요구하진 않아요. 해서 결과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이 형태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회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저항기와 유도기만 가지고 만들어진 단순 회로가 있었고요. 그때 R은 1이다. 저항의 단위는 오음하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위 무시하고 1이다. 이렇게 쓸게요. L도 1이다라고 썼어요. 인덕턴스는 단위가 헨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역시 무시하고 그 값만 1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ET라는 것은 함수로 100 코사인 120 파이 T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전체 전압. 그리고 초기 조건, 초기 전류가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키르호프의 법칙을 써서 E는 RI 플러스 L DT분의 DI다.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R의 값이 1이고 L의 값도 1이다 그랬으니까 E는 I 플러스 DT분의 DI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계도 함수를 먼저 쓰면 DT분의 DI 플러스 I 이렇게 된 거죠. 그 값이 ET인데 ET는 함수로 100 코사인 120 파이 T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DT분의 DI 플러스 I는 100 코사인 120 파이 T다. 그렇죠? 근데 초기 조건이 있는 미분 방정식이죠. I0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DT분의 DI 1승이고요. I 1승이죠. 그렇다면 선형이죠. 그런데 최고계도 함수가 1계도 함수죠. 그렇다면 1계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풀이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1계 선형일 때에는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된다. 그리고 P와 G를 가지고 답을 낸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T분의 DI 계수가 1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선형 미분 방정식 여기 주어진 것은 표준형으로 표현됐죠. 그렇죠? 표준형으로 표현됐으니까 I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가 PT. 근데 I 그냥 혼자 있으니까 1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PT는 1입니다. 는 오른쪽으로 정리한 값이 GT. 그렇죠? 그렇다면 GT는 100 코사인 120 파이 T네요. 됐죠? 그리고 해를 구한 다음에 초기 조건 I0은 0이다 라고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해의 모양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y 대신에 i라고 함수를 썼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y 자리에 i가 오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억해 볼까요? i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t dt 기억하고 계시죠? 곱하기 인티그럴 gt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t dt 플러스 c다. 됐죠? 임의상수는 여기에 다 정리해서 하나를 쓴 거니까 적분 과정에서 나오는 임의상수는 이미 이쪽에 정리가 된 거예요. 따로 쓰면 안 됩니다. 1개 선형 미방이니까 임의상수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렇죠? 2개를 써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임의상수로 2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2개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PT에는 1을 대입해 주고 GT에는 100 코사인 120 파이 t를 대입해 주고 적분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럼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예. i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t dt 곱하기 인티그럴 gt 2의 인티그럴 pt dt 승 dt 플러스 c 이렇게 됐는데 이제 pt에다 1을 대입했어요. gt에는 100 코사인 120 파이 t를 대입했어요. 여기 안쪽도 pt는 1을 대입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는 전류 it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dt승 곱하기 100 곱하기 인티그럴 코사인 120 파이 t 2의 인티그럴 dt승 dt 플러스 c 다 됐죠? 자, 그럼 간단한 적분 여기 위에 지수함수 위에 있는 승수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 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인티그럴 dt 1을 적분했으니까 독립변수는 t고 그럼 1을 적분하면 t예요. 그렇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승 하고 계산이 됩니다. 앞에 곱해진 값은. 자,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이 적분도 1을 적분한 거니까 예, t가 되죠. 그럼 2의 t승.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적분한 게 2의 t승이니까 gt, 100은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냈고요. 예, 곱하기 코사인 120 파이 t 하고 곱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인티그럴 2의 t승 코사인 120 파이 t dt 이걸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부분 적분을 쓴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공식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그 공식에 그냥 대입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해서 기억이 안 되면 예, 그냥 부분 적분으로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긴 2의 t승하고 주어진 거니까 2의 하는 이 지수함수의 t 앞에 있는 계수가 a였죠. 그럼 a는 1인 케이스죠. 공식에서 코사인 안에 120 파이 t니까 t 앞에 곱해진 값이 b, b는 120 파이가 되죠. 그렇죠? 해서 a가 1이고 b가 120 파이니까 인티그럴 2의 t승 코사인 120 파이 t dt 이걸 그냥 바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공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렇죠? 근데 a는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에요. 해서 1 플러스 120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 그냥 똑같이 쓰는 거 2의 t승 하고 곱해주고요. 그렇죠? 코사인에 관한 거니까 코사인이 먼저 코사인 bt 그렇죠? 예, 그런데 a는 1이니까 a 코사인 bt 그런데 1은 곱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고요. 해서 코사인 120 파이 t 요것만 됐고 플러스 뒤에는 b 사인 bt 그렇죠? 해서 120 파이 하고 사인 120 파이 t 코사인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 어렵지 않죠? 예, 사인이었다면 마이너스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썼어요. 공식을 써서 예,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인티그럴 2의 at승 예, 코사인 bt dt 이 공식을 쓴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의 at승 곱하기 a 코사인 bt 플러스 b 사인 bt 그렇죠? 플러스 c 있는데 여기서는 정리가 돼서 하나로 썼으니까 필요 없다. 됐죠? 예, 이 공식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T를 바로 계산했네요. 그렇죠? IT는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100 곱하기 그리고 1 플러스 120 파이의 제곱 분의 2의 t승 코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120 파이 사인 120 파이 t다. 그리고 플러스 c. 다 됐죠? 예, 이제 초기 조건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조건은 예, I0은 0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t가 0일 때 예, i는 0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해서 그 식에다가 해에다가 t에 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0이다라고 맞춰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임의상수 c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i0은 0이고 이제 해 i는 하고 주어진 해에 t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부분은 2의 마이너스 t승이었는데 2의 마이너스 0승, 0승은 1이죠. 그럼 곱할 거 없죠. 예, 곱하기 100 앞에 끄집어냈었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그렇죠? 그리고 2의 t승하고 있었는데 t에다 0 대입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코사인하고 예, 이 뒤쪽에 t에다 0을 대입했으니까 예, 코사인 0이 돼버렸죠. 플러스 b사인 이렇게 갔습니다. b사인 bt였어요. b는 120파이였고 사인 bt, t에다 0 대입하면 앞에 b가 얼마든 관계없이 0이니까 사인 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인 0은 0입니다. 코사인 0은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 계산이 됐어요. 해서 2의 0승 1이고요. 2의 마이너스 0승 1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1은 곱할 거 없으니까 치우고 예, 여기도 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긴 0이 곱해져 있으니까 120파이하고 0 곱한 건 0이죠. 그렇죠? 그럼 필요 없죠? 예, 그럼 위에는 코사인 0, 1만 남았어요. 그렇죠? 해서 분모 여기 있고요. 그러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 예, 이렇게 됐죠. 이게 정리된 거고 플러스 c. 자, 그렇다면 상수 c하고 이 값하고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c는 이 값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c를 이제 해결했습니다. c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 분의 1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c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주면 우리 해를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갈까요? it는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100 곱하기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 분의 2의 t승 곱하기 코사인 120파이 t 플러스 120파이 사인 120파이 t 플러스 c였는데 이제 c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 분의 100이다. 다 됐죠? 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앞에도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00이 곱해져 있어요. 뒤에도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00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묶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00은 앞으로 묶어냈고요. 그 다음 안쪽에 남은 것은 2의 마이너스 t승이 2의 t승하고 곱해지면 1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이만큼만 남습니다. 코사인 120파이 t 플러스 120파이 사인 120파이 t. 그렇죠? 뒤에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걸 다 끌어냈으니까 이것하고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2의 마이너스 t승이 곱해졌죠. 그렇다면 1하고 2의 마이너스 t승을 곱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부원 마이너스고 예, 해서 정리하면 it는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00 묶어내고 안쪽에 코사인 120파이 t 플러스 120파이 곱하기 사인 120파이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전류를 계산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서 그냥 방정식을 바로 주면 예, 여러분들이 선형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만 판정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회로 그림을 주었다 그러면 예, 회로 그림으로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식이 어떻게 도출되는 건지 그 정도는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예, 해서 우선은 예, RL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뒤에 가서는 이제 RLC 회로를 배울 테니까 RLC 회로를 배우면 RLC 회로에 대해서 또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RLC 회로가 나오는 것은 한 뒤쪽에 한 10주, 12주차 정도 가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 배울 때 그 모델링에서 나와요. 그때쯤 가면은 RLC 회로를 다루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회로 연습해 두세요. 회로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물론 공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전기 회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요 정도 회로는 우리 공부할 때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R이고 어떤 것이 L이다. 그림에 그 토를 달아주면 좋겠지만 안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구분할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이렇게 생긴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5.4 볼까요? 다음 초기값 문제해를 구해라. 방정식을 직접 주었어요. 미분 방정식을. 아까처럼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하게 안 주고 직접 식을 주었습니다. dt분의 dt는 거기다가 0.2t를 더하면 10 sin 12분의 파이 t다. 초기 조건은 t0은 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소문자 t와 대문자 t가 있습니다. 대문자 t로 표현한 것이 함수고요. 소문자 t로 표현한 것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독립변수입니다. 그럴 때 방정식 모양을 보니까 dt분의 dt 플러스 0.2t는 10 sin 12분의 파이 t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대문자 t에 대해서 dt분의 dt 1개 도함수가 있죠. 그리고 대문자 t 주어진 함수가 있죠. 1개 도함수 dt분의 dt도 1승이지요. 대문자 t도 1승이지요. 그렇다면 이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구나 하는 걸 바로 구분할 수 있지요. 이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요 정도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개 선형 미방이다 아니다라는 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갑니다.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P하고 G가 달라집니다. 해서 표준형으로 바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표준형인가 봐야 되는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dt분의 dt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표준형이다. 그렇죠? 해서 dt분의 dt 플러스 얼마 t는 g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표준형이다. 어렵지 않죠? 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dt분의 dt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개수가. 그럼 1이죠. 그렇다면 이미 표준형이죠. 그렇죠? 는 오른쪽으로 잘 넘겨져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넘겨져 있지 않다면 다 정리해서 는 오른쪽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표준형이니까 P와 G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T 앞에 있는 값이 PT,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GT.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PT는 0.2라는 상수함수네요. 그렇죠. GT는 14인 12분의 파이 t라는 삼각함수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개 선형일 때는 해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게 좋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배웠던 완전미방처럼 계산하셔야 되는데 완전미방도 그냥 처음에 주어진 게 완전미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해서 완전미방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분인자가 하나 곱해졌다라는 거. 2의 인티그럴 PTDT라는 적분인자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2의 인티그럴 PTDT 승을
곱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곱해 놓고 여러분들이 완전 미방 풀어 봤듯이 여러분들이 완전 미방인가 아닌가 판정하시고 판정한 다음에는 F라는 그 함수를 구해내야 되고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적분해서 나머지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적분상수를 해결한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단계를 다 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해를 기억해 두는 게 문제 풀 때는 가장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해 보시고 안 되면 완전 미방 푸는 것을 또 연습하셔야 되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를 써 볼까요? 주어진 함수는 대문자 t입니다. tt는 공식 인티그럴 e의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t dt 승 기억하시고요. 곱하기 인티그럴 gt 곱하기 e의 인티그럴 pt dt 승 dt 플러스 c 됐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대입하고 적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p에다가 0.2를 대입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적분 e의 인티그럴 pt dt 승 여기도 p에다가 0.2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 큰 적분 인티그럴 gt 곱하기 e의 인티그럴 pt dt 승 이걸 적분해야 되죠. gt에다가 10 sin 12분의 파이 t 이걸 대입합니다. 다 됐죠? 예,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예, 우리 해는 tt는 e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t dt 승 곱하기 인티그럴 gt e의 인티그럴 pt dt 승 dt 플러스 c 됐죠? 대입을 했습니다. pt에다가 0.2 상수함수 대입했고요. gt에다가 10 곱하기 sin 12분의 파이 t 대입했고요. 10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꺼냈습니다. 예, 거기다가 e의 인티그럴 pt에다 0.2 대입해서 0.2 dt 승 dt 플러스 c 됐죠? 예, 이제 계산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까요? 인티그럴 0.2 dt 예, 상수함수 0.2를 적분한 거니까 독립변수는 t고 그렇다면 0.2t가 되겠죠? 예, 0.2를 적분하면 해서 앞에는 2의 마이너스 0.2t 승 그렇죠? 적분의 안쪽에 있는 작은 적분도 마찬가지 인티그럴 0.2 dt 0.2를 적분한 거니까 0.2t 그렇죠? 그러면 2의 0.2t 승 됐죠? 예, 상수함수는 그대로 곱해두면 되고요. 거기다가 sin 12분의 파이 t가 곱해졌어요. 그리고 적분하면 됩니다. dt 그리고 임의상수 c 다 됐죠? 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하나만 남았네요. 인티그럴 2의 0.2t 승 sin 12분의 파이 t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연습했던 그 두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젠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부호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2하고 승수가 0.2t 승이니까 A는 0.2가 되는 케이스. 그렇죠? 사인하고 12분의 파이 t니까 B는 12분의 파이인 케이스.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인티그럴 2의 AT승 사인 BT DT 이 공식을 씁니다. 예,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지수함수 2의 AT승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A부터 나오고요. 사인은 사인부터 사인 BT 부호 마이너스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B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코사인 BT 어렵지 않죠? 플러스 C 뭐 틸드라고 붙일까요? 그런데 이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건 치우시면 되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A에다가 0.2 대입하고 B에다가 12분의 파이 대입해서 해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다 됐죠? 그러면 TT는 2의 마이너스 0.2t 승 곱하기 10 곱하기 이제 공식 그대로 씁니다. AB 써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만들면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 그렇죠? 분의
지수함수 똑같이 쓰고요. 2의 0.2t승. 그렇죠? A는 0.2였고 sin BT, sin 12분의 파이 t고요. 부호 마이너스. 그다음 B는 12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BT, 코사인 12분의 파이 t. 다 됐죠? 거기에 플러스 C. 됐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초기 조건 대입해 가지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T형은 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예. T가 0일 때 예, 처음에 T형은 1이라고 주어졌죠. 예, 문제 T형은 1이라고 주어졌어요. 예, 거기 오타가 나 있네요. 예, 그거 치우시고요. T형은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렇죠? 예, 이제 T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예,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0승, 그렇죠? 10 곱하기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 분의 t에다 0 대입하면 2의 0승 곱하기 0.2 곱하기 t에 0 대입하면 사인 0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곱하기 t에 0 대입하면 코사인 0. 다 됐죠? 사인 0 0이고요. 코사인 0 1이고요. 예, 2의 0승 1입니다. 2의 마이너스 0승 1입니다. 그렇죠? 다 됐으니까 계산해 주면 예, 1은 10 곱하기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사인 0은 0이니까 0.2 곱해봤자 0이고요. 그렇죠? 코사인 0 1이니까 1은 곱 하나만 하고 남는 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남았어요. 분의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다. 다 됐죠? 거기다 플러스 C. 예, 이제 계산할 수 있네요. C는 이걸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고요. 그래서 C는 원래 있던 T0의 값 1이라고 초기 조건 주어져 있었고요. 거기다가 넘어가서 플러스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 분의 그렇죠? 예, 12분의 10파이다. 다 됐죠? 예, 이렇게 C가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0.2의 제곱이니까 0.2는 10분의 2,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분의 1이죠. 그렇죠? 예, 요거는 12분의 파이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144입니다. 144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곱하기 25 곱하기 144. 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5 곱하기 144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한 겁니다. 예, 해서 1 플러스 C는 1 플러스 그럼 여기 분모는 25분의 1 하는 것은 25는 약분되고 144 남아요. 144분의 했던 것은 144가 약분되고 25가 남아요. 그렇죠? 예. 해서 여기 이 분모에 있던 이 부분은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하고 정리됐고요. 예, 여기 위에도 25 곱하기 144 갖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12하고 약분돼서 25 곱하기 12 곱하기 10파이 이렇게 남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곱한 것은 여기 25하고 12를 곱하면 예, 25 두 번 곱하면 50. 그렇죠? 네 번 곱하면 100이니까 4, 3, 12. 그럼 여긴 300 해서 10을 곱했으니까 3000 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해서 C는 정리해서 1 플러스 144 플러스 25 파이 제곱분의 3000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제 다시 C를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초기값 문제 해를 구했어요. 우리 해는 TT는 2의 마이너스 0.2t승 곱하기 10 곱하기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 분의 2의 0.2t승 곱하기 0.2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12분의 파이 t 플러스 C인데 C는 정리하니까 1 플러스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3000파이. 됐죠? 예, 똑같이 정리해 주면 됩니다. 앞에 정리했듯이 여기도 25 곱하기 144라는 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돼요. 됐죠?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해서 정리한 값이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위에 거 정리해요. 예,
여기 지수함수는 이렇게 두 개, 2의 마이너스 0.2t승하고 2의 0.2t승 곱하면 1이죠. 해서 정리된 값이 앞부분은 10 곱하기 여기 분모 분자에 25 곱하기 144를 곱했으니까 뒷부분에 여기 있는 부분 요것만 정리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예,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25 곱하기 144를 갖다 곱하면 5는 하나 약분되고 5 곱하기 144 하고 사인 12분의 파이 t.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12가 하나 약분되고 25 곱하기 12가 곱해지니까 25 곱하기 12파이 코사인 12분의 파이 t.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것은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2의 마이너스 0.2t승이 곱해져야 되니까 거기에 2의 마이너스 0.2t승 곱하면 되고요. 됐죠? 예, 해서 이제 다시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해서 앞부분을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하고 정리하면 여기 앞에다가 10을 곱해서 5 곱하기 144 곱하기 10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정리해서 600은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뒤에도 똑같이 600이 있어서 앞부분은 남는 게 이제 12 사인 12분의 파이 t 남고 마이너스 뒷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 10을 곱해야 되니까 600을 끄집어내면 여기 12파이하고 25를 곱한 거에서 5 곱하기 12 하면 60이에요. 거기다가 10 곱하면 600이고 그거 끄집어내고 나니까 5파이만 남았어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5파이 코사인 12분의 파이 t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예, 뒷부분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1 플러스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3000파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2t승이다. 어렵진 않지요? 네, 이렇게 정리한 것뿐이지 뭐 해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시면 우선 RL 회로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해서 R에 걸려있는 부하전압, L에 걸려있는 부하전압 어떻게 계산한다? R에 걸려있는 건 전류에 비례한다. L에 걸려있는 것은 전류의 도함수에 비례한다. 그렇게 그리고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을 써서 그 폐회로에 걸려있는 전체 전압은 나머지 부하전압 몇 개 있든 나머지 부하전압에 있는 그 전압들을 전부 더해준 것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초기 조건이 있으면 초기 조건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회로 읽는 법 하나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그 회로를 RL 회로 같은 경우에는 1개 선형 미방으로 정리가 되니까 1개 선형 미방을 풀 때는 표준형으로 고친다. 그리고 PT와 GT를 계산하고 해를 쓴다. 초기 조건이 있으면 초기 조건 대입해서 정리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늘 배운 거를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음소거된 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오늘 배운 거. 없나요? 예,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까 아침에 공지사항을 올려놨는데 중간 시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올려놨습니다. 해서 중간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EL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데 EL 사이트에 문제가 시험 폴더에 나갈 거고요. 답안은 과제 폴더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고요.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은 5분밖에 없으니까 5분 안에 제출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1차 과제가 나가 있으니까 1차 과제를 제출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빠른지 해서 스캔을 하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시험이 끝나면은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를 하면 여러분 휴대폰의 카메라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연습해 두시고요. 그렇게 공지사항 나갔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인 인증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본인 인증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퀴즈를 보셨으니까 아마 그 본인 인증되는 거는 확인했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EL 사이트는 물론 학교에 등록된 모든 이메일 주소가 동일해야 EL 사이트에 올린 것하고 같아야 그래야 본인 인증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인증이 안 돼서 시험을 못 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수요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예, 해서 실시간 수업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하면은 실시간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온라인 녹화 강좌로 또 됩니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